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이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MSM과 이제 건강에 대한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MSM 다 아시죠? 이 MSM은 실제 개발 단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입니다. 이 MSM, 즉 먹을 수 있는 이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었고요. 그 전에 자연에 존재하기 전에는 DMS라는 형태의 분자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DMS는 많이 섭취될 경우, 그리고 많이 몸에 노출될 경우는 상당히 독성이 있는데, 이 MSM 같은 경우는 독성이 없다. 그럼 왜 독성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SM은 메틸설포닐 메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분자 화학적으로 이 S가 있는 것이 바로 설포닐기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는 이 식이유황은 유일하게 산소가 한 분자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에서도 산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산소가 한 개 더 붙으면서 우리 몸에 독성이 없어지든 우리 몸에 이롭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DMS는 이 산소가 한 개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세포 실험할 때도 많이 쓰고요. 혹은 약제에 대한 스크리닝, 즉 약물을 테스트할 때 녹이는 치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MSM의 기능으로는 면역계 강화, 그 다음에 항염증, 항산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항염증과 항산화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잡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질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항산화와 항염증. 즉 우리 몸이 산화가 되거나 우리 몸이 염증이 되면 어떤 질환도 생기게 되고요. 그 질환에 의해서 우리 몸은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SM의 논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면역 강화를 시켜주는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항염증. 자, 이것을 섭취했을 때는 상당히, 혹시 여러분들 아스피린이라고 드셔보셨죠? 이 아스피린은 절대 위험이 있는 분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을 먹을 경우 우리 위에서 나오는 피지나 콕스라는 분자가 있는데 그 분자 때문에 위염에 걸려요. 그런데 이런 MSM을 먹었더니 그 위염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항산화적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알레르기는 말 그대로 내 몸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많죠. 특히 알레르기는 이건 우리 몸이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내 몸과 거부된 친구는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저감작이라고 해서 작은 양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저감작을 했을 경우 알레르기를 없앨 수 있는데 이 MSM이 그와 같은 저감작이 아닌 알레르기 반응을 개선했다라는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적인 효과에서 이 말 그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하면은 뭔가, 좀, 스트레스 받죠, 벌써?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분자적 스트레스, 즉, 다양한 질환들이 일으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산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알게 되고, 그 산화를 가지고 염증이 어떻게 조절되고, 그러면 그런 염증을 조절하는 다양한 많은 인자 중에서 어떻게 그럼 MSM들이 그 작동을 해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염증이라는 단어에 이 인플람이 고대어로 나왔는데요. 열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옥시던트는 이제 산화가 일어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세균에 감염되면 몸에 열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몸에서 외부 인자가 침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염증의 가장 첫 번째는 열이 나야 돼요. 자, 이런 형태. 그러면 왜 열이 나고, 그럼 그 열이 우리 몸에는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항산화. 자, 산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이 산화가 되는 거, 옥시데이션.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화가 되건 환원이 되건.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철이 산화가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철은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제품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을 약을 잘 발라서 환원을 시키면 다시 강한 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몸에 녹이 슬고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유전자라고 얘기하죠. 자, 이 자유전자라는 것은 몸 안에
병균이나 이물질을 없애는 면역 기능과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예요. 이 원자라는 것에서는 최외곽에 다양한 전자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상하면 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이것처럼 하나의 원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들이 얼마나 안정화가 되어 있고 이런 전자들이 서로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요. 그 분자들이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시는 것처럼 병균을 막기도 하고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자, 이 활성산소는 원래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적정량이 있을 경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필기를 하시는 분, 카메라를 찍으시는 분, 이런 움직임에도 바로 활성산소가 신호를 줘야 됩니다. 단지 그 신호가 너무 과하거나 많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개의 활성산소가 한 개의 일을 하면 우리 몸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9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 불필요한 일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라는 친구가 왜 과연 우리 몸에 나쁠까?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어디에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느냐? 자, 오늘 점심 드셨나요? 네, 점심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이 밥이라는 친구는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서 어떠한 분자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우리 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를 ATP, 아데노트리포스페이트라는 분자가 있는데요. 한 개의 당분자가 이와 같은 ATP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친구에서. 그래서 내 몸의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활동을 잘하느냐가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더 잘 만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죽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는 항암제의 주 타겟하는 첫 번째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죽입니다. 어디? 암세포에서. 그러면 항암제는 세포로 들어가고 그 세포는 암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불활성화 혹은 미토콘드리아를 부수면서 암세포는 죽어가게 하는 게 현재 항암제를 개발하는 원리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다양한데 우리가 호흡을 마시거나 아니면 영양소를 먹거나 이런 소화 과정에서 과량의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아주 기분 좋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다. 그런데 내가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이걸 왜 먹어야 되나? 그리고 먹으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소화 불량도 걸립니다. 그럴 경우 바로 ROS,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들이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잘 제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그 목적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실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꼬불꼬불하게 이런 막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막을 만들어놨을까요? 바로 이 막을 한 개로 만들면 ATP가 하나밖에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여러 번 꼬아놓으면 이 막 한 개마다 ATP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 아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활성산소를 조금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최외곽 전자가 한 개가 빠진 상태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모든 원자는 안정화되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혹시 오늘 식사를 혼자 하시거나 이럴 경우 뭔가 좀 불안하잖아요. 옆에 가만히 있는 혼자 먹는 친구를 보면 같이 가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즉 원래는 2개가 있으면 안정한데 1개니까 어디든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친구인 경우는 가서 일을 자극할 수도 있고 좋지만 가만히 있는데 너무 많으면 자,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와서 막 말 걸면 귀찮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혼자니까 외로워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의 두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왼쪽을 보면 아주 우리 몸에 기능을 해주는 산소이지만 반대로 보게 됐을 때는 이와 같이 불안정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활성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있는 질소와 결합해서 아주 높은 세포 독성을 만드는 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실 때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발동하게 되고요. 그런 항상성에 의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겁니다. 자, 과학자가 말하는 하나의 이론 중에 나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는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고 막고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은 늘어갑니다. 자, 내가 어느 질병에 감염됐을 때 갑자기 팍 늙을 때가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사용한 거고요. 그 에너지만큼 나는 에너지가 떨어져서 노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는 혼자니까 옆에 있는 친구 아무나 가서 붙을래. 그런데 그 붙는 게 정말 좋은 친구한테 가서 붙으면 되지만 가만히 있는 애꿎은 친구한테 가서 붙어버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우린 이것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질환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자동차 배기가스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있던 고등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요. 그 종점에 내려서 보면 자동차에 이게 배기가스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향수처럼 좋은데 문제는 이때 활성산소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잘 막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배기가스, 그 다음에 뭐 살충제라든지 특히 이런 자외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외선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그 선크림을 많이 바르잖아요. 이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UVA라든지 B의 파장들을 막아주는데요. UV를 탁 받게 되면 바로 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유전자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자에 변했으니 어떻게 다시 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요. 그럼 그 쓴 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은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블락을 잘 바르시는 것만 해도 여성분들은 더 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담배는 여기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이제 끊으셔야 됩니다. 정말 끊기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담배라는 친구가 좀 나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렇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흡연을 해서 폐암이 걸릴 기간은 46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세요. 내가 시작한 지 이제 46년 되면 폐암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담배를 태우실 때 나오는 연기가 있죠. 이 담배 연기가 햇볕이랑 탁 맞으면 에폭사이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독성 물질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지금 선진국 미국에서는 약을 처방할 때 그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과 가장 잘 맞는 약이 무엇인지를 처방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 획일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랑 맞을 경우는 괜찮지만 나랑 맞지 않을 경우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성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둘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박테리아에 감염될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감염돼야 된다. 바이러스, 그렇죠. 감염 안 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바이러스는 전파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을 힘들게 하고 세균은 전파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래 살 수는 없어요. 세균이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게 폐혈증이라는 건데요. 이 폐혈증에 걸리게 되면 쉽게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내가 배가 아파요. 화장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픔이 멈추지 않고 시간당 5번, 6번 막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괜찮아지겠지. 잡니다. 못 깹니다. 폐혈증이라는 게 전신성 폐혈이 생기게 되면 장기들이 다 괴사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배가 아프거나 이런 부분 어떤 음식을 먹고 할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 이런 작은 세균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세균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왜?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도 세균들이 많고요. 어떤 대중교통 다 세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장소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감염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있던 무리 중에 제가 면역력이 제일 약한 겁니다. 그럴 경우 생기는 것을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활성산소를 억제할 수 있는 효소량이 떨어집니다. 이 코로나 때 아기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처음에 아주 위험했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내 몸에 감마 델타 T셀이 많아요. 근데 20살이 되면 감마 델타는 없어지고요. 알파 베타만 많아요. 여러분들 다 알파 베타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막는 T세포를 봤더니 감마 델타 T세포는 코로나를 잘 막아요. 그래서 애기들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그 재채기를 하시거나 혹은 내가 백신을 맞아도 안 듣는 이유는 내 몸에는 원투라는 그 밸런싱이 있게 되는데 그 밸런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어났을 때 이거 SOD라고 얘기하는 즉 항산화를 바꿔줄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대 때 상당히 높죠. 그래서 20대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지날수록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뭐가 높아집니까?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내 몸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항산화들이 효과가 떨어지면서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되고 자 여기 보시는 거 보세요. 40대만 돼도 거의 빨간색이 다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환경적인 오염, 전자파 이 전자파 여러분들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선풍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거는 조금 멀리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한 운동 이 과한 운동이 저도 조금 운동을 하지만 30분이 넘는 순간 유산소 운동 30분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0분 하면 잠깐 쉬었다가 활성산소를 떨어뜨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바로 염증 반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알았습니까? 활성산소를 아는 겁니다. 이 염증의 한자를 보면 타오를 염이죠. 몸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증은 증상증. 몸에 타오르고 열이 나고 질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염증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고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염증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염증을 억제하려면 무엇을 억제해야 됩니까? 활성산소를 억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염증이란 과연 무엇인가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는 내 몸에 다양한 질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건가요? 암이 가장 무섭죠. 왜 암이 무섭냐면 암은 장기를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 이식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우리 모두가 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기를 이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조직 거부 반응이거든요. 이 조직은 여러분들 부모님, 자식 절대 안 맞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 있는 MHC라는 분자가 한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맞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나마 가족력이 있으면 비슷하다고는 하지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그게 면역 시스템의 첫 번째입니다. 내 거냐 내 거 아니냐를 구별하는. 가장 어려운 게 또 이 신경계 질환인 치매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치매는 우리 뇌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치매가 증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럼 뇌에 염증이 생기느냐? 무슨 이유죠? 활성산소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 것은 뇌에 대한 염증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치매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혹시 여러분들 동맥경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이 막히는 건데 그거 왜 막힐까?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 수도관을 이렇게 물을 뿌려봤죠? 이 수도관을 물을 뿌리면 아주 잘 나갑니다. 근데 햇볕에 아주 오래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이 딱딱해져요. 이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은 탄력성이 있는데 그 탄력성이 있는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지방이나 이런 콜레스테롤이 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스트로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탁 막혀갖고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만큼인지 이런 주기적인 검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도 있게 되는데 당뇨는 유전적 질환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면 본인이 당뇨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면 왜 내가 당뇨가 걸려야 될까요? 똑같이 유전적으로 내 췌장이 파괴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100%는 막지 못해도 느리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당뇨들도 바로 자유 라디칼에 의해서 산소들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염증 반응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염증 반응은 상처가 난 곳에 연락이 하고 붓고 부어오르는 통증을 느끼게 하는 반응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자처럼 불타오르는 염증, 열이 나게 하는 건데 이 열이 나는 이유는 바로 내 몸에 외부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경우 처음에는 목이 좀 하다가 다음날 몸에 열이 나죠. 이 열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침입자가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내 몸에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들이 잘 소각이 되게 되면 염증은 자연히 없어지고 내 몸은 건강해지는데 그 염증이 계속 간다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시 대부분 국민학교시죠? 국민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제일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회 때죠. 조회를 하다 보면 뒤에 있는 학생들이 퍽퍽 쓰러집니다. 왜?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이 40도가 넘는 순간부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찬물에 던져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 그만큼 내 몸에 만들어졌던 열이 얼마나 잘 소각이 되느냐가 상당히 좋은 거죠. 가끔 고혈압이 올라올 때도 막 몸에 열이 나잖아요. 저 친구 스트레스 받게 하면 하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열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들은 열을 항상 동반하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산화를 일으킬 때는 산화인자, 자유전자라는 게 있었어요. 활성산소.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는 염증하고 사이토카인이라는 또 다른 인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활성산소는 그냥 옆에 가서 자기가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이 하는 역할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이토카인은 종류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럼 사이토카인이 뭐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인터루킨, 류코트리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분비되냐에 따라서 내 몸 조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집에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 보면 아토피를 일으키는 세포는 비만세포입니다. 살찌게 하는 비만세포가 아니고요. 면역세포 중에 메스트셀이라는 비만세포가 있는데 그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나오고 그 히스타민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아무리 발라도 이게 잘 낫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와 같은 사이토카인은 아주 작은 양만 분비돼도 내 몸에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증인자들은 바로 이 활성산소와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분명 말씀하셨을 때 활성산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럼 왜 사이토카인이 왜 나왔느냐? 사이토카인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발현되는데 유전 정보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활성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활성산소들이 세포 내에 있는 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핵에 의해서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전사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사이토카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 폐혈증 얘기를 할 때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한번 들어봤나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이토카인이 한번 착 분비가 되면 얘는 면역세포를 계속 활성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이 다 괴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토카인을 막을 수 있는 약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이 활성산소의 조절이 우선은 첫 번째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염증 반응하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들어봤죠. 급성과 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급성이 뭐고 만성이 뭔가? 급성은 뭔가 급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만성은 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왜 급한 게 있고 왜 어쩔 때는 나는 만성으로 되는가? 자, 이것은 이 시스템 우리 몸의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급성으로 갈 때 일어나는 세포가 있고요.
만성으로 갈 때 일어나는 세포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걸 인식하느냐, 어떤 친구들이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급성과 만성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급성은 3, 4일 안에 다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뭐가 문제가 되냐? 만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염증을 조금 더 이제 세밀화해서 그림을 그려드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에 베거나 다쳤을 때 그 칼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있어요. 우리가 철엔 세균이 안 산다? 철에도 사는 세균들이 많아요. 그런 세균들이 들어오면, 자, 이 세균은 어떻습니까? 내 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게 아니네, 인지를 합니다. 그럼 얘랑 싸우기 위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거하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거만 잘했으면 됐지. 얘네들이 너무 과하게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직 적정량을 인식하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내가 붙을 수 있는 친구가 있네? 가서 붙고 여기 가서 붙고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만성염증은 이제 생기는 것이 천식.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천식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는 내 몸에 있는 TH 타입 2라는 세포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 타입 2 세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폐에 대해서 염증을 만들게 되고요. 폐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침이 나오죠. 그래서 기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만성염증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 신경근색이나 이 동맥경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부정맥이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심혈관계의 문제도 혈관의 염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췌장염, 당뇨병, 난임조산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관절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항산화를 얘기했고 이 염증을 얘기했으니 그러면 우리의 노화가 일어나는 거 말 그대로 염증과 항산화의 문제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하게 나이가 들죠. 괜찮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도 몸이 건강하고 그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콜레스테롤 과연 내 몸에 왜 안 좋은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 안에 그 라이소솜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가 분해하는 친구인데 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콜레스테롤이 어떤 분자에 가서 탁 결합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고 내 몸에서 분해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나온다는가? 염증이 나오게 되고 그 염증 인자에 의해서 만성염증과 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각각의 분자가 왔을 때 문제가 생기는 이걸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염증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노화들이 생길 때,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미토콘드리아랑 좀 많이 닮았죠. 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이 생기냐? ROS라는 게 바로 뭐냐면,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드, 활성산소,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포막의 변화가 생기고, 지질과 단백질이 손상이 되고, 세포 골격이 손상되기 때문에 소기관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손이 살짝 베어도 금방 리페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신호들이 너무나 늦게 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보다 하루가 더 걸리고 이틀이 더 걸리는 이유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만성으로 염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화들을 막을 수 있는, 즉, 이것을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인 거죠.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게 가장 큰 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티옥시던트, 즉 항산화제, 그리고 염증을 반대로 되는 거죠. 이 염증을 막는 방법, 즉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방법이 뭔가? 바로 우리는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물론 그 항산화제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항산화제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염증들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럼 과연 MSM은 어떤 반응들을 할까? 너무나 많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반응 중에 제가 오늘 한 개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포함되어 있게 이게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루타치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서 산화를 막아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몸은
자연스럽게 산화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효소를 많이 높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글루타치온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글루타치온 산화폼에서 활성화되는 환원폼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 글루타치온이 탁 가서 활성산소랑 결합을 하고요. 자신은 환원이 됩니다. 즉, 죽습니다. 그러면서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피부과나 이런 데서 글루타치온 주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이유들이 바로 항산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글루타치온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거? 염증을 줄고 항산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누가 높이느냐? 여기 전문적 문헌에 봤을 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MSM이 글루타치온을 많이 높인다는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MSM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가 올라가고 그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내 몸에 자동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염증도 줄고 항산화도 줄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단 이 글루타치온만 오늘 제가 이제 문헌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이 MSM의 효과들은 다양합니다. 아직 과학으로도 풀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있는 건데 한 가지 확실하다는 것은 염증과 항산화 효과에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헌에서 더 재미난 것은 파일럿 스터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몇의 시험군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1년, 10년간 이렇게 추적 검사하는 것을 파일럿 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파일럿 스터디에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과학이 좀 재미있었나요? 네. 오늘은 혹시 여기 하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재미난 과학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